네,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 과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스로 배움터의 핵심 모토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의 맞춤 교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핵심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바로 이 학습자들의 강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스케줄을 작성하는 의미를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하나의 시간표를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자, 이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 강의를 최적화해서 제공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도 올바른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효과를 몸에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쉬운 일례로 우리 인삼이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그런데 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권하지 않습니다. 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춰서 홍삼을 권하지요. 이와 같습니다. 이 스스로 배움터의 강의 스케줄 역시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공부하는 성향에 맞추어서 맞춤 식단을 제공하듯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학생들이 듣는 강의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강의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셨다면 큐레이터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 배움터에서 이 강의 스케줄의 결과물은 하나의 정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일 텐데요. 이때 큐레이터 여러분들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1, 2과정, 수능 과정에 맞추어서 어떤 과정에서는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을 제시해주고 또 어떤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 강의 계획표를 짠 것에 있어서 검수를 해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아이들의 강의 스케줄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 방법은 스스로 배움터에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제공하는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학생 스스로 스케줄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검수를 해주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이 각각의 방법에 맞추어서 대입을 시켜야 하는지 자세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자면 우선 초등학생 부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까 스스로 배움터 시스템에서 기본 스케줄이 제공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성향이라든지 학습 수준에 맞추어서 162가지의 이 기본적인 이 제공이 되는 강의가 나오는 거죠. 그거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이 강의를 들어라라고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스케줄을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하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강의 계획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중학생부터는 이제 공부법을 숙성하고 완성해 나가는 단계가 될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는 스스로 공부법에서 직접 스케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강의 스케줄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 스스로 강의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터가 그 스케줄을 보고 이 학생의 현 상황에 맞추어서 잘 스케줄을 짰는지에 대해서 검수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의 주 업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서 강의 계획표가 학생 하나하나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스케줄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지수가 어떤 가지수가 됐든지 간에 3달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학교마다 운영하는 스스로 배움터 교실의 종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그 상황에 맞추어서 대입을 시켜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5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당 2시간부터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있는데요. 우선 주당 2시간, 총 27시간의 이 시간 강의표를 여러분들께 살펴봐 드리자면 간단하게 화요일, 목요일 각 시간마다 1시간씩 배우는 거죠. 그래서 총 27시간의 프로그램을 갖추어지는데 이 27시간 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좌 딱 한 과목만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3시간짜리 총 40시간에 걸쳐서 강의 계획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각 요일마다 1시간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당 3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강좌는 약 1~2개 정도에 맞추어서 계획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4시간, 총 54시간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각 요일별로 수업을 할 때 2시간씩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2시간, 목요일 날 2시간 하면 합이 4시간씩 돼가지고 54시간이 되는 거고요. 강좌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3개의 강좌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뭐 이때는 뭐 주요 과목 2과목에 한 과목은 특별 과목을 넣는다던가 이건 이제 임의대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5시간짜리 총 66시간짜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듣는 수업으로서 각 요일마다 1시간씩 들으시면 되겠고요. 강좌 수는 역시 2~3개 강좌를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6시간입니다. 총 80시간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서 각 요일마다 2시간씩 수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강좌 수는 3개에서 4개 정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초등학교 강좌부터 자세히 좀 알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강좌 같은 경우에는 한 강좌당 17시간이 배부가 됩니다. 17시간이 배부가 되는데 만점왕을 예시로 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만점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학습 진도에 맞추어서 강의가 진행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뭐 페이지 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본 개념을 잡을 때 굉장히 잘 잡을 수 있겠죠.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이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될 텐데요. 1학기 때는 13시간 13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학기 때는 17시간 17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학기 때 4시간이 남죠. 17시간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혹은 2학기 때 배울 앞으로의 내용을 예습을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스스로 배움터 시간이 17시간씩 한 강좌당 배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아이가 어떤 강좌를 들어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학습 성향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야 하고 학습 수준, 성적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야겠죠. 자, 첫 번째 학습 성향에 대해서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꼼꼼형과 큰 흐름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거는 EBS가 제공하는 이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한다라면 이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내가 구분을 해야지? 뭐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꼼꼼형의 유형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강좌를 연속해서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속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게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는 친구들이죠. 여러 과목을 차례대로 배치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공부하는 유형을 나누었다라면 이번에는 성적 유형을 나누어야 합니다. 맨 처음 스스로 배움터에 가다 보면은 기본 테스트를 받게 되죠. 그 기본 테스트로 자, 우리 학생의 수준이 하인지 미들인지 로우인지 상중하를 나누게 됩니다.
80점 이상, 50점 이상, 50점 미만 이렇게 이제 점수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이 성적 유형이 되겠습니다. 성적 유형에 따라서 강의 계획표를 짜게 되는데 맨 처음 제일 부족한 과목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인 과목, 중간인 과목, 그리고 높은 과목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낮은 과목은 개념 잡기 강좌를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만점왕, 그리고 가장 높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과목, 뭐 예비 중학이라든지 뭐 영어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학생이 수강할 과목을 다 정했는데 우선순위를 다 이렇게 해서 정했는데 L인 과목도 넣었고 M인 과목도 넣었습니다. 배치를 완료를 했는데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남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는 나머지 과목을 바로 이 H 특별 강좌로 해서 선생님과 상의 후에 이 강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 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의대로 우리 학생이 넣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터 선생님과 상담 후에 넣는 것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이 강좌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각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뭐 L이다, M이다, H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성적 유형을 보았더니 다 M이에요. 이러면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조금은 막막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유형을 가지고 예시로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두 번의 학력 평가 배치를 권장을 합니다. 학력 테스트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게 이 스스로 배움터가 가지는 큰 하나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1학기 수업이 맞춰지면 뭐 중간고사를 보고 2학기까지 맞춰지면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동안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 학력 테스트 평가를 받으면서 스스로의 위치라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을 더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 배움터의 바로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은 A라는 학생을 어떠한 것으로 내가 가이드를 더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청취도 평가 강좌는 스케줄 종류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횟수가 다릅니다. 성취도 평가 강좌로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한 다음에는 스케줄 종류를 다 짜게 되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횟수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1학년 1학기 때는 성적 유형이 있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배운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적 유형을 M으로 가정을 합니다. 아이들 1학년 2학기는 1학년, 2학년은 과목이 2과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 유형을 M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강의 계획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이 2과목밖에 없는데 시간에 따라서 3강좌 이상 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각 콘텐츠 강의를 우리 큐레이터 선생님이 직접 배치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는 162가지에 해당하는 강좌, 뭐 A라는 학생은 몇 번 강의를 쫙 들으면 됩니다 하는데 여기에 또 큐레이터 선생님이 특별 강좌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큐레이터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자, A라는 학생은 남은 시간 안에 이런 시청각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B라는 학생은 자, 이런 시청각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배치를 해주시는 업무를 하셔야 하는데 자, 이렇게 저학년일 때는 시청각 콘텐츠 강의를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시는 이유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계속 무언가 외우고 무언가 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것까지 유도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이제 강의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수영의 원서 읽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특별
특별 강의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5학년, 6학년에게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저학년은 조금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이 강좌를 배치하실 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전학기에 초등교과서 영어를 수강을 해야지만 수강 강의가 가능합니다. 원서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이다 보니까 전혀 기본기가 없는 경우에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영의 원서 읽기, 아서 챕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것. 높은 난이도 예약 수강을 먼저 미리 해야 합니다. 아, 내가 다음 해 1학기 때 들어야겠다. 그러면 올해 2학기 때 미리 강의에 대해서 예약을 해야만이 바로 이수영의 원서 읽기는 수강인 강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만나실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실제 예시를 봐서 보다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성향은 큰 흐름이에요. 그리고 성적을 보았더니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다 M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죠? 그 성적 유형에 따라서 과목을 넣어야 하잖아요. 이건 지금 27시간 강의 계획표입니다. 27시간 강의 계획표에는 딱 한 가지 과목만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지 과목을 추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점수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어가 65점, 수학이 70점, 사회가 70점, 과학이 75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국어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이거를 넣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장 낮은 점수가 똑같은 과목이 2과목 이상 나온다. 이럴 때가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럴 때는 순서가 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국어부터, 그 다음 수학부터, 그 다음에 사회부터, 그 다음에 과학부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엔 유형에 따라서 나누고 유형이 똑같을 때는 점수를 자세히 보시고 그 점수, 낮은 점수가 2과목 이상일 때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순서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점한 국어를 이렇게 넣게 된 거죠. 시간표를 자세히 보면 오리엔테이션도 있고요. 자율 배치 시간도 있고요. 학력 평가, 뭐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모든 시간표마다 저희가 5가지의 시간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시간표마다 3시간씩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이렇게 딱딱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스로 배움터의 레벨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 PC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상담 같은 것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중간에 보셨던 자율 배치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 유형이 MM이라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점수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이 2 이상이라면 국수, 사과 순서로 해서 우리 아이들 강의 시간표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시간 시간표는 점수가 가장 떨어지는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고요. 또 자율 배치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제 큐레이터 재량으로 배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복습하는 시간으로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뭐 중간에 상담하는 시간, 뭐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분석하는 시간 이런 것으로 자율 배치 시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취도 평가는 한 과목당 2시간씩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과목은 모든 과목이 H일 경우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 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가 하는데 특별 과목은 아무래도 뭐 예비 중학이라든지 뭐 영어 수업이라든지 이런 과목들 조금 수준 높은 과목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을 잘 보셔가지고 H일 경우에 적극 권해주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보았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강의 계획표를 짜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등부터는 학생 스스로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초등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짰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때는 사람에게, 학생에게 유형을 부여를 했다라면 중학교부터는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목의 유형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 유형이 존재를 해서 이거에 따른 강좌,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목 코드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과목 코드를 뽑을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부하는 유형, 그리고 학생의 그 과목별 수준, 성적을 가지고 이 큰 두 가지를 역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꼼꼼형은 코드가 1입니다. 자, 그리고 큰 흐름으로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2예요. 이거를 구분할 때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EBS가 제공하는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꼼꼼형인지 큰 흐름형인지가 나올 것이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EDT를 이용해서 꼼꼼형인지 큰 흐름형인지가 이제 이게 나오겠죠. 코드만 이제 1번인지 2번인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성적 순으로 높은 순부터 A, B, C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별 분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과목별 분류가 나오면 그거에 합당한 강좌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십니다. 근데 혹시 그 과목별 코드별로 나는 꼼꼼형 1이고 수준은 B야. 1B에 해당하는 수학이 안 나왔다라는 경우가 있다라면 수준에 맞추어서 B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강좌를 찾을 수 있게끔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꼼꼼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강좌를 연속해서 좀 집중도 있게 주도 면밀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형은 여러 가지 과목을 순서에 맞추어서 차례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스케줄을 작성할 때는 5가지 이 가중치를 주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은 학년별로, 그 다음에는 수준별로, 성적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주요 과목별로, 그 다음에는 취약 과목별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떠한 꿈이 있는지 진로별로 이렇게 5가지를 순서별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이들 변경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공부할 때 워낙 과목이 많다 보니까 시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앞서 강의에 저희가 짚고 넘어갔었죠. 기본적으로는 국, 영, 수, 탐구 과목이 있다면 2대 3대 3대 2 정도의 기본 배치, 기본 시간 배치를 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분명히 다 있어요.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예외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율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영어는 우수한데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는 영어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수학을 한 4시간 정도로 나는 이거를 조금 조절하고 싶다. 이거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정말 맞춤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스스로 배움터의 모토가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안내를 해드리고요. 중학과정 혹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는 사회와 과학이 들어가는데 이 탐구 과정이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2대 3대 3대 2의 비율을 봤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이 있다. 그럼 탐구 과정의 사회와 과학을 똑같이 1대1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의 진로 희망을 보았더니 이 친구는 이공계열로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는 과학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죠. 과학에 조금 더 무게를 주셔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를 0.5 정도의 비중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과학을 1.5 정도의 비중을 맞춰주신다면 이 아이의 상황에 맞는 비율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스케줄 작성법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맨 처음 첫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강좌로 우리 스스로 배움터의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표 중간이나 끝부분은 성취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닿는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덕목이 되겠죠. 그리고 자율 배치 시간에는 보충하는 강의라든지 성취도 평가 앞서 본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이라든지 지식 채널 2와 같은 흥미 위주의 영상, 큐레이터와의 상담 시간 등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시간표 기간 중에 각 학교마다 뭐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시험 대비 강좌를 배치할 수 있게끔 옆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치 않다라면 뭐 원래 강의 시간표대로 아이들이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스케줄이 맨 처음 뭐 여러 가지 것들 유형별로 성적별로 나눴다고 하더라도 중간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변화가 있어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쉽게 아이들의 강의 시간표가 수준이 이루어졌으면 아이들이 좀 시시해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큐레이터와의 상담 후에 수준을 조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어렵게 높게 잡았다. 역시 큐레이터와의 상담 이후에 수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정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혹은 너무 버거워하고 있는지, 혹은 너무 쉬워하고 있는지,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이때는 중간 과정에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것 역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인트를 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총 66시간의 수업을 받는 친구입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고요. 큰 흐름형의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습 실력을 보았더니 국어는 상, 수학과 영어는 중입니다. 과학과 사회는 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비고란을 보았더니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요. 자, 맨 처음 중학교 이상 우리 아이들의 시간표를 정했을 때는 5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년별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또 수준별,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별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별, 그 다음에 이제 취약 과목별, 그 다음에 진로를 체크해서 강의 시간표를 넣으라고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3시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자, 학년이 3학년이고요. 큰 흐름형으로 이제 공부합니다. 그런데 주요 과목별로 이제 우리 아이들 보았더니 국어, 영어, 수학. 국어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수학과 영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그 시간표를 짜야겠죠. 그럼 수학도 넣고요. 그 다음에 TV중학으로 영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 3시간, 5시간 주당 받는 과목에서는 강좌를 한 3개 정도 들을 수 있잖아요. 과학과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거를 지금 넣어야겠는데 수학도 넣고 영어도 넣고 주요 과목별로 이걸 딱 했더니 한 과목밖에 들을 수가 없네요. 이 시간별에는. 이거는 비고란을 보셔야 돼요. 이공계열로 진학을 희망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보다는 과학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학습 비법 특강, 과학 강좌를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짤 수 있게끔 우리 큐레이터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요 과목에서 수학과 영어 과목이 국어 과목에 비해서 약하므로 우선 수강하도록 하고요. 탐구 과목에서는 이 학생이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므로 과학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의 학습 성향과 실력을 반영해서 수학의 경우 등업신공, 2B, 그리고 영어의 경우 TV중학, 이거 역시 2B고요. 과학의 경우는 점수가 낮았죠. 그래서 2C 정도 학습 비법 특강을 수강하도록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2번째 예시를 볼게요. 이번에는 고등학생 아이예요. 이 친구는 이제 주당 4시간, 총 54시간의 강의를 듣는 시간표를 짜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습 성향을 보았더니 꼼꼼형이죠. 학습 실력 보았더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모두 다 중입니다. 자, 인문계열의 학생이고요. 영어 듣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학교 선생님과, 큐레이터 선생님과 상담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지를 주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셔야지 강의 시간표를 짜실 때 어떤 거에 내가 비중을 더 둬야 하는지 옆에서 잘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중요해요. 학년별로, 뭐 유형별로, 이거 성적별로 하려고 했더니 이건 그렇고, 자, 이거 주당 한 4시간 정도에도 한 3가지 강좌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비고란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주요 과목 혹은 뭐 사회
과목 다 중이기 때문에 비고란을 봤더니 영어 듣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듣기를 무조건 넣어 주셔야겠죠. 꼼꼼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교 영어 듣기 마스터 부분을 들을 수 있게끔 먼저 이제 넣었고요. 수능 스타트,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좌이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끔 넣었고요. 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 과목, 한국사 과목을 여기에 넣었는데 최태성의 개정 고급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국사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강좌예요. 굉장히 기본부터 꼼꼼하게 짚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형 유형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영어 과목과 탐구 과목의 비율을 조절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꼼꼼형 학생으로서 수능 스타트 경우에는 연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또 이 학생의 학습 성향과 실력을 반영해서 영어의 경우에는 수능 스타트, 1비죠. 이 앞에 숫자는 꼼꼼형인지 큰 흐름형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A, B, C에 맞추어서 지금 수준, 아이들 성적에 맞추어서 이렇게 각각의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시간표를 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내가 강의 계획표를 짜면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강의 계획표를 짤 때 내가 옆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강좌가 되셨을 겁니다. 보시면 바로 이 학습 큐레이터 이 업무가 굉장히 하시는 일이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고 어떤 유형이고 그러면 이 학생에게는 어떤 강의를 추천해 주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 전반적인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좀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또 공교육을 좀 더 굳건히 하는 마음까지 함께 하셔서 책임감을 가지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보다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스스로 배움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강의 계획표는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강의였습니다.